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구절, 주가 예측, 답이 없는 도전이라는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라는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책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주가 예측, 답이 없는 도전. 이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상원 청문회보다 끔찍한 한 가지 질문이다. 그 질문은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일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 즉 주가 예측에 관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주가 예측과 관련해 우리가 제기할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월스트리트의 주가 예측은 매우 뛰어난가? 두 번째, 월스트리트의 주가 예측은 그저 그런가? 세 번째, 월스트리트의 주가 예측은 완전히 틀린가? 네 번째, 신문에 실린 일기예보와 비교할 때 월스트리트의 주가 예측 수준은 어떠한가? 다섯 번째, 경마 정보 서비스와 비교할 때 월스트리트의 주가 예측 수준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들을 연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지하철을 타고 월스트리트로 가는 것이다. 월스트리트행 지하철을 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가파른 미로의 협곡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미로의 협곡에 자리 잡은 어느 한 증권사 앞에 도착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회전문을 지나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몇 분 후 우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증권사 객장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가 예측에 관한 첫 번째 사례를 연구할 준비가 된 셈이다. 안락하게 꾸며진 객장에는 시세 표시판이 있고 그 시세 표시판에는 화려한 빛을 내면서 각 종목 이름과 그 종목의 시세가 멋지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오후장 들어 다소의 상승 예상이란 주가 전망이 등장한다. 이 예측은 센트럴 하이 증권에서 2년을 근무한 주문 접속의 직원 조셉 와이젠하이머가 제공한 것이다. 시세 표시판에 기댄 채 껌을 씹고 있는 그는 매우 스마트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다. 그는 이 시장 정보를 사교계에 막 데뷔한 10대 소년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고객들에게 던져준다. 이때 그가 틀릴 확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 오후장이 종료되었을 때 그는 안전하게 향후 시장이 상승하거나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준다. 이제 우리는 이 친숙한 객장을 나와 상업적이라기보다는 성당 같은 느낌을 풍기는 증권사 스위트룸으로 들어선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내 직원, 아름다운 비서들, 그리고 학자풍의 젊은 신참 직원들 사이를 지나 휴고빅의 광채 나는 마관이 책상 앞으로 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빅이 방금 준비한 그리고 전화를 통해 곧 사방으로 퍼져나갈 다음과 같은 두 번째 투자 전망 정보를 입수한다. 따라서 향후 15년간 쿠폰 금리는 낮지만 매력적인 전환 조건을 가진 건전한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는 전통적인 채권보다 이런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등등등. 여기서 질문. 젊은 조셉과 빅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더 허튼 소리로 들리는가? 독자 여러분은 둘 중 어느 한쪽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두 사람은 이런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이미 수십억 달러의 증권을 팔아치웠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려운 말로 가득한 빅의 말이 더 허튼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는 공정한 평가가 아닌 것 같다. 젊은 조셉은 빅처럼 어려운 말들을 길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빅만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영문학 강의도 들었던 빅이 말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둘 중 누구도 사실적 혹은 인과론적 기초를 갖고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들의 말이 50보 100보라고 본다. 이 시점에서 말해야 할 것은 이들 중 누구도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조셉에게 왜 오후장에 다소 상승이 예상되는지 물어보면 그는 딱 잘라 분명히 대답할 것이다. 그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철강주들이 전 저점 바로 위에서 횡보하고 있고 그들이 2등급 운송주를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승은 그리 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시장이 그렇게 빨리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라고 덧붙이면서 그가 결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그들이라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뉴욕뿐만 아니라 전 미국 증권사 객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누군가가 무의미한 말을 이러한저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단어를 발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빅에게 향후 15년간 투자 전망을 그렇게 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여러분이 질문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많은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만약 그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증권업의 소소한 업무에서 달피해 증권업과 증권시장 전체 역사를 살펴본다면 그는 어떤 증권이든 2년 앞을 제대로 예측한 전문가는 역사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슬픈 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빅이 거짓말쟁이인 것은 아니다. 물론 그는 우리의 친구도 아니다. 나는 경제학자들과 점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 정신과 의사들도 저녁을 함께 하면서 심리학 지식을 주워 들을 수 있었다. 그 지식들을 기초로 빅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우리의 친구도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진실이기를 바라는 불확실한 것을 실제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유감스러운 경향이 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투자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관념을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 따라서 이런 관념은 그들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점점 자라면서 결국 자신의 희망과 반대되는 현실과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낭만적인 월스트리트 사람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악당이건 박애주의자건 간에 모두 낭만주의자들이다. 그들이 낭만주의자가 아니라면 꿈꾸는 직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일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혹은 고객을 위해 항상 정복, 대성공이라는 권력을 꿈꾼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월스트리트 사람들 중 일부가 이런 꿈들을 버리게 된다. 그러나 그들도 결코 버리지 못하는 유일한 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투자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 철저히 연구를 하면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알면 언제 시장이 상승할지 알 수 있다는 것. 투기꾼의 경우 한몫 크게 챙길 수 있으며 몇 세대 동안 안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꿈이다. 그러나 그런 비밀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자신이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 혹은 월스트리트를 비판하는 책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만 훑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주가 예측 답이 없는 도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 예측은 답이 없는 도전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증권가에서 일하는 증권맨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앞쪽에서 다소 재밌는 예측, 재밌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주가 예측이 뛰어난가? 그저 그런가? 아니면 완전히 틀린가? 일기예보와 비교할 때 수준이 어떤가? 경마정보 서비스와 비교할 때도 주가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우위에 있는가라는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시장 예측은 알 수 없고 추세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주가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답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증권가에 일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한다는 사실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측보다는 시세를 따라가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라는 책은 굉장히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비판적인 날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